오늘은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 및 관련 서류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성 평가 대상 및 평가 절차인데요. 이 평가 대상은 업종 규모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1명 이상 고용된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실시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종류에는 먼저 최초 평가가 있는데요. 최초 평가는 말 그대로 처음 하는 위험성 평가입니다. 이 최초 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되거나 또는 가동 후, 공장 같은 경우는 그 설비 가동 후 1개월 이내에 실시를 해야 되고요. 이 정기 평가는 이 최초 평가 이후에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정기 평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실시한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새로 한번 다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시 평가라는 게 있는데, 수시 평가는 사업장 내에서 뭐 산재가 발생했다. 그럼 그 산재가 발생한 작업 공정 작업에 대해서 한번 뭐 유해 위험이 없는지 다시 한번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설비 등 어떤 새로운 장비가 도입된 경우 그 작업은 기존에 평가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비가 신규 도입된 그 작업 공정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평가하는 걸 수시 평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험성 평가 평가 절차인데요. 위험성 평가 평가 절차는 이 파, 결, 개만 기억하시면 거의 한 90% 이상 이해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파, 결계에서 이 파가 뭐냐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위해 요인을 파악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뭐 사고나 혹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 뭔지를 파악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단계고, 결은 위험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위험성 결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파악된 위험 요인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지 허용 불가능한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인 이제 개선 대책 수립 및 실행인데,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허용 불가능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크게 이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 요인 파악, 결정, 개선, 이 세 단계. 그래서 이 위험 요인 파악, 결정, 개선을 계속 무한 반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험평가 단계 파, 결, 개 중에서 이 위험 요인 파악이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위험을 찾으면 안전이 보입니다. 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위험 요인이 뭔지를 정확히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위험 요인은 찾을 때는 근로자가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같이 순회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뭐 근로자 제한함 등을 설치해서 위험성 평가 기간에 이 제한함을 통해서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런 메모지를 통해서더라도 파악을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요. 요즘 MZ 세대들은 이 SNS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픈 채팅방 등을 활용을 해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위험성 평가 방법인데요. 그 위험성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그 위험성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 방법에 의해서 그 위험성 평가 방법이 달라지는데, 그 위험성 평가 고시 7조에 보면은 이 평가 방법을 사업장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선정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시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위험 수준 3단계 판단법, 빈도 강도 조합법, 뭐 체크리스트법, 핵심 요인 기술법 등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이 빈도 강도 조합법을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이 새로 개정된 고시에 이 추가된 위험성 평가 방법 중에 위험 수준 3단계 판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작성법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저는 이 위험 수준 3단계 판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업장에서 따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위험수준 3단계 판단법 보시면 제가 위험성 평가 방법은 위험성 결정에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고 했는데 위험수준 3단계 판단법 같은 경우는 뭐 절차는 똑같습니다. 위험 요인 파악하고 위험 요인 결정, 그 다음에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 대책 혹은 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건데 이 위험성 결정을 단순하게 이렇게 상, 중, 하로 나눠서 상, 중이 나오면 허용 불가능한 위험이라고 보고 하가 나오면 허용 가능. 그래서 상, 중이 나오면 개선 대책까지 수립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그 위험성 평가 방법이 바로 위험 수준 3단계 판단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험성 결정 이 상, 중, 하의 판단 기준이 뭔지 이제 궁금할 건데요.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이라는 거를 사업장에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실시 규정에 보면 이렇게 위험성 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험성 판단 기준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위험성 결정의 상에 해당되는 거는 이게 판단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 위험, 화학물질 급성 중독, 직업병 위험 이런 건 상에 해당이 되고요. 중에 해당이 되는 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위험 요소, 사고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아차 사고 포함, 장기간 노출 시 직업병 위험 있는 거 이건 중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 중이 나오면 허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 대책을 수립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 같은 경우는 작업 수행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부상, 질병, 그 다음에 현장 근로자 다수가 하 수준으로 인정한 위험. 자, 이런 거는 허용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꼭 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할 수 있다. 근데 꼭 개선 대책을 무조건 개선 대책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허용 가능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관리적인 개선 대책 정도는 충분히 수립해서 관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선 대책 수립 및 실행인데요. 개선 대책을 수립할 때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가장 효과적인 효과가 큰 개선 대책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제거할 수 없다면 대체할 수 있는지. 자, 대체가 그 다음 이제 또 그 효과가 큰 거죠. 대체도 안 된다. 그럼 이제 공학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공학적인 통제가 뭐냐면 이제 뭐 방호덮개, 뭐 혹은 뭐 이렇게 센서, 뭐 이런 것들 이 공학적으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고려해 볼 게 행정적인 어떤 통제. 이런 거는 이제 교육이나 뭐 경고 표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개인 보호구. 그래서 재예방 효과가 가장 큰 방법 순으로 한 가지 이상을 선택을 하는데 꼭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 개선 대책을 복합적으로 실행했을 때 훨씬 그 재예방 효과가 더욱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탁자 위에 이렇게 끓는 냄비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자, 이 탁자 위에 굳이 이런 끓는 물이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그 개선 대책은 첫 번째 이 끓는 냄비를 제거하는 거죠. 제거. 없애버리면 가장 좋은 그런 안전사고. 여기서 안전사고는 이제 화상이 되겠죠. 이런 화상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좋은 대책이 될 건데 굳이 이 테이블 위에 이 끓는 물을 꼭 놔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대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꼭 100도씨의 끓는 물이 아닌 50에서 한 60도씨 이 정도 화상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그런 그 물을 놔도 되는지 따져보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제 공학적으로 이제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방책을 철망이나 이런 걸로 된 방책을 그 끓는 물 위에 감싸서 이 안에 끓는 물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가
경고 표지를 붙이는 거죠. 예, 여기 뜨거운 물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뜨거운 물이 끓는 냄비를 만져야 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맨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호구를 착용하고 이렇게 만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재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그 개선 대책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위험수평가 관련 작성 서류인데요. 위험수평가를 실시했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필요한 필수 서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그 다음에 안전보건 정보 조사표, 세 번째는 위험성 평가표 플러스 개선대책 실행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 관련 양식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등재해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동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위험수평가 실시 규정이 뭐냐면 위험수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절차 등이 담겨 있는 규정인데요. 이 규정 안에 그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고요. 위험성 실시 규정은 2페이지짜리이기 때문에 뭐 많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 정보 조사표라는 걸 작성해야 되는데 위험성 평가 실시하기 전에 우리 공정의 어떤 순서로 공정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공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공정에서 사용하는 그 위험 기계 기구들이 뭐가 있는지, 설명하고 수량, 그 다음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그리고 그 밖에 위험 정보를 파악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건 정보조사표를 보면 이 사업장의 유해 요인이 무엇이다 라는 게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지도 같은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반드시 사전에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위험수 평가표인데, 위험수 평가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수 평가 절차가 크게 파, 결, 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험 요인을 파악한 내용을 이 공정별로 여기다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해 요인이 파악된 그 공정의 작업에 그 현재 안전보건 조치가 어떤 게 있는지를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유해 요인과 현재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가지고 위험 수준, 위험성 수준을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상중하. 그래서 위험성 결정 수준이 상중이 나왔다 그러면 감소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뭐 하 같은 경우 나왔다 그러면 그냥 뭐 현 상태를 유지해도 되고, 혹은 뭐 관리적인 감소 대책, 개선 대책을 뭐 적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적는 위험성 평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성 평가표는 여러 장이 생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 이게 위험성 결정 수준이 하인 거는 제외하고 상중인 내용들, 그러니까 감소 대책이 수립된, 개선 대책이 수립된 내용만 별도로 이렇게 뽑아내서 이 감소 대책, 개선 대책 실행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험 평가,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다양한 그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작년에 노동부에서 발간한 이 새로운 위험성 평가 안내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험성 평가 안내서도 제 네이버 블로그에 등재해 놨으니까요.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험성 평가 그 관련 서류 작성 예시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인데 이렇게 2페이지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입력한 부분, 이 부분만 사업장에 맞게 수정해서 고쳐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른 내용도 뭐 수정하셔도 되긴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또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 규정은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보건정보조사표는 이제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기기 부품 제조 공정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인데 이 공정의 순서는 소재 입고, 가공, 치수 검사, 다듬질 및 방청, 출하 이런 공정이 있고 그 공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기 기구에 대해서는 이런 기기 기구가 있고 몇 대가 있고 그리고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어떻게 되고 취급량은 어떻다. 그리고 그 밖에 위험 정보에 해당되는 거 있으면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안전보건 정보조사표를 이렇게 위험수평가 실시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위험성 평가표. 위험성 평가표가 바로 이제 위험성 평가의 가장 핵심인데요. 이 위험성 평가표에는 위험 요인을 파악한 내용들을 꼭 적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위험 요인을 파악한 공정, 작업에 대한 현재 안전보건 조치가 어떤지를 또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위험성 수준, 상중하를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입출구에 지게차 운행 시 충돌, 전복사고 위험이 있다라는 어떤 그 위험 요인이 파악됐다라고 보시면 그럼 실제로 현재 이 지게차 관련된 안전보건 조치가 어떤지를 한번 보는 거죠. 자, 봤는데 다양하게 이제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위험성 수준을 결정을 했는데 하가 나온 거예요. 하가 나왔으면 어때요? 별도의 감소 대책이 뭐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현 상태를 유지한다. 허용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쓴 거고 또 어떤 작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게차 후미동이 파손된 걸 발견해서 이렇게 위험 요인이 있다고 제안을 했다고 보면 그래서 현재 안전보건 조치는 뭐 경광등, 경보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후미등은 파손된 거죠. 그래서 위험 수준을 상으로 보고 바로 감소 대책, 개선 대책으로는 지게차 후미등을 즉시 수리 교체해라. 언제까지 소요 예산이 뭐 알고 있다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적어주시고 담당자는 누가 할 건지. 예.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표 안에 위험 요인 파악, 위험 수준 결정, 위험성 개선 대책, 파악 결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위험성 평가표는 뭐 여러 장이 작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 상태 유지 내용을 제외하고 이 개선 대책이 수립된 내용만 별도로 뽑아서 이렇게 감소 대책 실행 계획서 혹은 개선 대책 실행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 대책, 개선 대책 나왔던 내용만 이게 공정별로 이렇게 다 적어 주시는 거죠. 적어 주신 다음에 언제까지 개선할 건지 그리고 담당자는 누가 할 건지 하고 자, 요 실행 계획서를 작성이 되면 출력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수시로 이 개선 기한 일정 안에 개선됐는지를 확인해서 이렇게 적어 주시는 거죠. 수기로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수기로 적은 거를 뭐 타이핑해서 다시 또 출력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이 다 끝나면 담당자, 그다음 부장, 대표까지 이렇게 결제가 되는 일련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 계획서 이제 글로만 나와 있으니까 좀 더 세련되게 하려면 이렇게 개선 전 사진, 개선 후 사진을 이렇게 첨부해서 보관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연수평가 과정을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입출구 지게차 공정의 위험 요인이 이 지게차 후미동 파손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었잖아요. 네, 파손이 돼 있죠. 그래서 개선 내용은 지게차 후미등을 이렇게 말끔하게 교체했다. 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호이스트 후크 해지 방지 장치가 이렇게 무효화되어 있어요. 철사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렇게 작업하다가 이제 여기 매어 있던 그 중량물이 후크를 임의로 이탈해서 사고가 크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 후에는 이렇게 후크 해지 방지 장치를 정상화 조치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와이어, 특히 이제 와이어가 손상이 되고 이러면 절단, 파단돼서 큰 사고를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손상된 와이어나 이 섬유 로프를 이렇게 새 것으로 교체했다. 이렇게 사진을 실어 주시면 좀 더 명확하게 개선이 됐다라는 것을 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개선 대책이 나와 있는 수립한 내용은 개선 전과 개선 후 사진을 이렇게 첨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시 내용도 제대 블로그에다가 다 등재해 놨으니까요. 다른 사업장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따라 하시면 금방 누구나
유전자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동영상도 이 산업재해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이 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